새로운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요일에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장성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이렇게 활기차세요. 저를 소개하는데. 아니 뭐 활기차게 소개해드려야지.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뒤에 정세현 장관님이랑 그 한미 정상회담 평가를 해야 돼서 뉴스 신세계 좀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국빈 방문 와중에 뭐 본격적인 내용은 이따 정세현 장관이랑 얘기를 짚어볼 거니까요. 지지율이 또 떨어졌어요. 아직 이게 반영은 안 돼. 반영은 다 되지는 않았을 텐데 사실은 사전에 외신과 인터뷰를 하면서 점수를 깎아 먹고 국빈 방문을 시작한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전망들이 많았는데요. 내일 갤럽을 좀 보시죠, 유심히. 예, 일단 오늘 보니까 NBS에서 전국 지표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요거 좀 분석을 좀 해주시죠. 엠브레인 비롯한 이제 여론조사 업체들이 이제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 지표조사 MBS 조사에서 이 결과가 나왔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윤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 32%, 부정평가 57%로 나왔는데 2주 전에 비하면 긍정평가가 2%포인트 내려갔습니다. 특히 이제 중도층에서 이제 하락했고 보수층의 긍정평가도 4%포인트가 빠진 결과로 나왔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도 하락한 결과가 나왔고요. 정당 지지율 역시 국민의힘이 좀 내려와서 31%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30%. 2주 전에 격차가 이제 5%였던 데에 비해서 양당 간의 격차 1%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발언 말씀하셨던 이제 사전 인터뷰에서 했었던 발언인데 이 발언이 문제 있다라는 의견이 56%, 문제 없다라는 의견이 32%로 24%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아니 이런데도 아직 국민의힘이 정당 지지율에서 민주당을 앞서고 있어요? 뭐 조사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있는데 민주당 문제 있는 거 아닌가? 국민의힘 31%, 더불어민주당 30% 이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제 조금 정리를 해드리자면 자, 국정 운영 지지율부터 얘기하시고 그쪽으로 넘어가시죠. 아니요, 저 뭐 이런 상황에서 아니 부정평가가 이렇게 높은데 민주당이 이렇게 부정평가가 높은 분들 뭐 중도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분들의 마음을 사지 못하는 것은 좀 반성해야 될 대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정상회담 관련된 내용을 좀 잠깐 정리를 해드리자면 오늘 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미국 백악관에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약 80여 분에 걸쳐서 정상회담을 가졌고요. 이른바 워싱턴 선언을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목소리가 이 핵 전략과 관련해 가지고 더 많이 반영되도록 하겠다라는 건데 핵 협의 그룹이라는 걸 만들어서요. 약자로 이제 NCG입니다. 핵 협의 그룹을 신설하고 미국의 확장 억제 실행력을 강화하자라는 게 선언의 골자입니다. 대신에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핵무장을 하지 않겠다라는 비확산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하는 내용이 선언문에 이제 반영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비롯한 한국 보수 세력들이 이제 그동안 열망해왔던 소위 이제 핵 공유라든지 전술핵 재배치 같은 실질적 진전은 없었다라는 평가가 많고 우리 정부가 목표로 내걸었던 핵에는 핵으로 보복을 한다라는 문구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국격 상승의 결과다. 국민들의 불안을 불식시킨 결과다. 심지어 태영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제1호 영업사원이 아니라 영업왕칭호를 줘야 된다. 라고 상찬을 했습니다만 야당에서는 최악의 빈손회담이었다. 이런 혹평을 내놨었고요. 그리고 관심을 모았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법과 이제 반도체법 등에 관련해서는 이렇다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좀 남았습니다. 오죽했으면 미국 측의 기자가 기자회견 때 바이든 대통령한테 중국과의 경쟁 때문에 한국이라는 동맹이 피해를 받고 있는데 이거 혹시 당신의 재선을 위한 카드냐라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기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본인들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 한국 내에서도 일자리가 동시에 만들어지고 있다. 윈윈이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김태호 두 가지 정도 질문인데 김태호 차장이나 이런 분들이 전부터 소위 나토보다 한 단계 위에 핵 공유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NCG 컨설티브 그룹이에요. 컨설티브 그룹. 협의. 예. 그다음에 나토는 지금 있는 게 NPG입니다. 플래닝이에요. 플래닝하고 컨설티브하고 어느 게 더 수위가 높은 겁니까?
당연히 나토식 핵 공유가 훨씬 더 수위가 높은 거죠. 나토식 핵 공유는 기본적으로 5개 국가에 6개 미군 기지에 대략 한 150에서 200여 발의 핵무기가 지금 배치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과는 전혀 우리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의 성과를 이루어낸 거죠. 근데 이렇게 뭐 너무 폄하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진전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핵 전략 자산이 전개되고 뭐 상시적으로 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례화해서 한반도의 안보를 좀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 보다 좀 강도가 높아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뭐 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빈손 회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태영호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영어방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상당히 좀 듣기가 거북스러워요. 왜냐하면 영어방이라면 지금 우리 임경민 작가님이 말씀 잘 해주셨듯이 경제계에서 원하는 것들을 제대로 성과를 가져왔어야 되거든요. 근데 IRA라든지 뭐 반도체, 전기차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원하는 게 거의 반영이 안 됐어요. 그냥 바이든은 덕담을 하죠. 한국 기업 잘 되는 게 우리 미국 좋은 겁니다. 윈윈입니다. 과연 이걸 가지고 영어방이라고 하는 집권여당의 최고위원 저분은 어떤 생각일까 참 걱정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이 참 보통은 그 기대를 낮추거든요. 기대를 낮췄다가 작은 성과라도 나면 기대가 그러니까 기저효과죠. 그렇죠. 기대를 낮췄다가 이렇게 하는데 김태호 차장이나 외교부에서는 나토보다 더 높은 수준의 핵공유 합의할 거다라고 했는데 NCG로 NPG와는 완전히 좀 플래닝과 협의 그룹하고는 완전히 이게 질이 다르거든요. 그런데다가 뭐 즉각 보복 뭐 이런 거 문서에 포함될 거다. 북한이 핵공격하면. 근데 오늘 대통령이 했던 모두 발언에 이렇게 나와요.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즉각 보복 공격이 왜 저는 딴 게 아니고 왜 기대 수준을 대통령실이 높여놓고 그거에 못 미쳐서 비판의 여지를 스스로 만드느냐는 거예요. 그 부분도 참 저도 안타까운 부분인데 자 북한이 우리를 향해서 핵을 쐈어요. 한 발만 쏘겠어요? 그냥 곳곳에 많이 쏘겠죠. 그러면 그때서야 미국 대통령하고 우리 핵 공격 당했는데 미국도 핵을 좀 쏘셔야 되죠. 하고 전화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 근데. 그거는 이제 조금 좀 대통령께서 앞으로 있는 실무적인 회담을 통해서 어떤 시나리오나 플랜을 다 마련을 하시겠죠. 근데 그 부분은 저도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조금 좀 대통령실의 정무적 감각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걱정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참모들이 익명 뒤에 숨어서 자꾸만 대통령만 언론에다가 내놓고 익명 뒤에 숨어서 이야기하는 거. 그다음에 기대 수준을 잔뜩 높여놓고 그보다 못한 결과를 내음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대통령에게 정치적 정부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 그래도 핵 협의 그룹을 우리가 만들어서 여러 가지를 논의하고 정보를 공유한다라는 것은 전 세계에서 이렇게 1대1 국가로 한 것은 처음이고 유일하다. 그런 것에서 우리가 좀 의미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임 작가 헬마가 보고 있는 이 그 지지율 하락의 포인트 뭐로 보십니까? 저는 이제 외신 리스크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뭐 장성철 소장님 짚어주신 것처럼 사실 이게 이제 기대치가 낮았더라면 또 이제 진행자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에 기대치를 좀 낮춰둔 상태에서 성과를 나중에 평가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성과에 대한 평가가 좀 후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기대치를 높이게 된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이제 외신 인터뷰를 하면서 지금 이제 패턴이 좀 반복되고 있는데 3월에 한일 정상회담 전에 요미우리 신문하고 이제 사전 인터뷰를 했었고 그 뒤에 이제 미국 가기 전에는 로이터 통신하고 인터뷰를 하고 또 워싱턴 포스트하고 인터뷰를 하고 근데 이런 외신 인터뷰를 할 때마다 하나씩 좀 논란이 될 만한 포인트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하고의 인터뷰에서는 일본에 대한 이제 상찬 그리고 역사인식 문제가 이제 거론이 됐었고 로이터 통신하고 인터뷰에서는 러시아나 중국을 직접 자극하는 말들이 좀 들어가 있었고요.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에서는 소위 주어 논란까지 번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한미 정상회담 결과도 지금 장성철 소장이 짚어주신 것처럼 우크라이나 문제라든지 중국과 연관된 대만 문제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생각보다는 수위가 낮게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왔거든요. 비교적 좀 합리적이고 안전한 방식으로 매조지가 됐다라는 평가가 가능할 것 같은데 결국 그렇다는 얘기는 뭐가 되냐면 외교관들이 사전 작업을 해놓은 정상회담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그 합리적인 결과가 나오는데 대통령이 직접 외신과 맞닥뜨리는 기자와 맞닥뜨리는 인터뷰에 가면 억제해야 되는 평소의 소신이 튀어나오거나 아니면 뭐 정제되지 않은 말들이 이제 나온다거나 혹은 다른 참모들과 충분히 합의되지 않는 상태의 발언이 나온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앞으로도 대통령이 기자들을 대할 때 특히 외신 기자들을 대할 때는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되는 대목이 아닌가. 이게 우리 외교의 어떤 그 불안전성을 높이는 불안을 좀 높이는 작용을 하고 있다. 좀 걱정이 됩니다. 저는 이번 경제적인 성과에 대해서 계속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글쎄요. 왜 성과를 제대로 못 이뤄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 기사와 좀 뒷얘기들이 나올 것 같아요. 뭐 대통령께서 강하게 지적을 하지 않으셨나? 요구를 하지 않으셨나? 그러려면은 122명의 경제사절단은 왜 데리고 갔을까? 이재용, 최태원 다 갔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떨까요? 그런 기대가 있으니까 같이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기대를 하기가 쉽지 않았는데도 가야 돼서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실무회담을 통해서 풀어내지 못한 것을 양국의 정상들이 대국적인 결단을 통해서 한국의 입장을 좀 반영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솔직히 그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 것 같다. 이 부분은 상당히 안타깝고 아쉽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경제적 성과가 그 정상 간의 어떤 정책적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사실 정책적 과제들이 있었잖아요. IRA법이라든지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이라든지 사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어제 우리 변상욱 기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적재산권 문제라든지 망사용료 문제라든지 이제 이런 게 없으니까 넷플릭스가 3조 3천억 4년간 투자하기로 했다라든지 뭐 일론 머스크를 만나서 뭐 우리가 기가 팩토리를 지을 수도 있어요. 뭐 아닐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든지 즉 정치와 외교로 풀을 수 있는 경제적 성과가 없으니까 다른 일론 머스크 만나고 넷플릭스 CEO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 뭐 제가 이제 지난주에 뭐 과거 청와대에 일을 했었던 외교관들 몇 분하고 이제 통화하거나 이제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워싱턴 D.C. 조야의 이 걱정을 좀 간접적으로 전해주더라고요. 이제 거기에 가면 한국 이 관계자들을 만날 수 있는 뭐 관련자들이 있잖아요. 관계자들이 걱정을 하는 게 왜 당신네 정부에서는 먼저 IRA 문제나 반도체법 문제를 거론해서 말하자면 이제 이 협상 테이블에 올려야지. 걸어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상회담에 들어갔을 때 테이블에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워싱턴 D.C.에서 그 얘기들이 나오도록 좀 유도를 해줘야 되는데 소위 로비스트나 거기 가 있는 우리 외교관들이 그 역할을 지금 충분히 하고 있느냐라는 걱정을 실제로 했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서 과연 정부가 경제 문제를 나서서 해결하는데 의지를 갖고 있었나 좀 그런 부분을 좀 다시 되물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대통령도 기자회견 등에서 IRA법 반도체법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조차 없었고요. 7762님 성과요? 제로 콜라만 머리 맞습니다. 그건 아니고. 근데 이제 제가 문자가 이렇게 왔다고요. 네, 정상. 왜 그런 문자만 이렇게 꼭 좀 칭찬하는 문자도 좀 써주십시오. 찾기 어려우시겠지만. 근데 제가 이제 앞으로 숙제가 되게 큰 숙제가 남겨져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중국과 관련된 문제예요. 공동선언에 중국의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양 정상은 불법적인 해양 영유권 주장, 매립 지역의 군사화 및 강압적인 행위를 포함해 인도 태평양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근데 공동선언문 보면 되게 구체적으로 사안별로 막 나와 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방금 전에 중국의 외교부는 위험한 길로 가지 말아라. 위험한 길로 가지 마라 이렇게 했더라고요. 입장을 내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 중국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이것이 앞으로 윤석열 외교의 당면한 중요한 과제가 아니냐
걱정이 그러니까 된다. 미국은 미리 중국에 설명을 했다는 건데 우리는 미리 설명도 안 하고 했다는 얘기가 아직까지 없어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했었으면. 자, 이게 이 말씀은 드렸으면 좋겠는 게 장성철 소장님이 이제 말씀해 주셔서 생각이 난 건데 그동안은 주로 이제 대만 문제가 거론이 됐었다면 이번에 이제 선언문에 들어가 있는 불법 해상 영유권 주장 그리고 매립 지역 군사화 이거는 소위 이제 다오이다오 문제. 일본에서는 이제 뭐 센카쿠 열도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건 직접적으로 대만 문제하고도 연관이 되지 않는 일본 문제거든요. 알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또 발을 걸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까지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자, 오늘 국회 본회의 열렸는데 본회의 상황이 그 시시각각으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현재까지의 상황 임 작가님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으로 불리는 법안들을 신속 처리한 건,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 특검법,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인데, 일단 50억 클럽 특검법안은 183명이 표결에 참여해서 찬성 183표, 그리고 김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는 183명이 표결에 참여해서 찬성 182표로 제재구원 3분의 2선을 통과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반발해서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을 한 뒤에 본회의장을 퇴장을 했고요. 표결에도 불참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일단 두 특검법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이 되면서 늦어도 12월 말 본회의에서는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일단 패스트트랙에 지정이 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최대 180일까지 그리고 본회의에서는 최대 60일까지 숙려기간을 거치게 되고 그러면 8개월 뒤 그러니까 올해 12월에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민주당하고 정의당에서는 12월 말에 양 특검을 공식 출범시키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특검 이슈가 전국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를 가능성 이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국민의힘의 처신을 전 조금 이해를 하지 못하겠어요. 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반대 토론하고 퇴장했단 말이에요. 표결 불참했어요. 네네. 저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뭐 대통령 영부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본인들이 표결에 참여하기가 어렵다. 그런 상황 이해를 하는데 50억 클럽 뇌물 혐의 이것과 관련해서는 좀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러네요. 네. 본인들이 해왔던 얘기가 있는데. 네. 이거 조사 안 해요? 이렇게 의혹이 많고 지금 뭐 광사금도 의원이라든지 여러 사람들 뭐 압수수색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혐의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이거 제대로 조사 안 해요? 그냥 검찰이 하니까 그냥 내버려둬요? 검찰이 지금까지 제대로 조사 안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거를 표결 참여 안 한다라는 것은 좀 국민들에게 다른 신호를 줄 수가 있어서 좀 잘못된 판단과 선택인 것 같다. 이해하지 못하겠다. 뭐 이재명 방탄이라서 안 한다 이런 건가? 좋아요. 방탄이라도 잘못된 거 제대로 조사가 진행이 되지 않으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이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적어도 뭐 진짜 무슨 뭐 토론을 통해서 토론하고 내지는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우리도 이거 수사하자는 거다. 근데 이렇게는 안 된다. 라는 얘기를 국민들한테 설명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것도 그렇고 어쨌든 자신들의 입장은 계속해서 잘 밝혀왔잖아요. 그렇다면은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택하게 자유투표로 하게 해줘야지. 이거를 일방적으로 다 집단 퇴장 이렇게 결정한 거를 전 솔직히 이해를 하지 못하겠어요. 자, 간호법하고 방송법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오늘 역시 이제 표결에 붙여질 예정이었는데요. 일단 간호법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가결 통과가 됐습니다. 찬성 179표, 기권 2표였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을 했습니다. 네. 방송 3법 같은 경우는 아직 표결에 붙여지지는 않았는데 부의 순서로 보면은 29번째 내지 31번째 정도의 표결이 이루어질 예정이라서 잠시 뒤면 표결이 될 걸로 보이고요. 일단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오늘 오전에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가지고 비판을 좀 쏟아냈습니다. 네. 야당을 두고 이제 더글로리의 등장인물 중에 한 명이었던 연진이의 비유를 했는데 민주당이 특검을 고집하는 거 김건희 여사를 그냥 괴롭히려는 의도 외에 아무런 목적이 없어 보인다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김건희 여사 스토킹법이고 더글로리의 연진이가 되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비유를 하기도 했습니다. 50억 특검법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신 게 없나? 직접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시는 게 더 나았을 것 같은데. 본인들도 곤혹스럽다고 생각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뉴스 신세계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균 작가 장성철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요?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